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3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과 LCC 구제책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저희차와 그리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 시점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LCC는 2023년 7월에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약식 판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토레스 판사는 악의를 둘로 나누는 판결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둘로 나누었냐면 XRP 자체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프로그래믹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그렇지만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리플 XRP가 그 당시에 1,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었고 또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에 대해서는 XRP 투자자들을 안도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 거래는 증권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리플은 구제책 단계, 즉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위한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EC가 지난 3월 22일 구제책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그것이 리플은 20억 달러 벌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리플의 반박문이 법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리플 입장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벌금은 말이 안 되고 또 영구 금지는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반박문에 대한 SEC의 답변이 5월 6일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면 리플과 LCC 양 당사자 간의 브리핑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요. 양 당사자의 브리핑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토레스 판사가 바로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레스 판사도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근거해서 적절한 벌금 금액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또 토레스 판사의 다른 업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5월에 구제책 단계가 끝나는데 왜 또 8월로 판결이 지연이 되느냐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타임라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영위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등 전문가들은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ODA 판매에 대해서 증권 거래로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 점 어제 영상을 통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 모건 변호사가 또다시 몇 시간 전에 트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토레스 판사는 몇 초 동안 토큰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투자를 통한 이익이 기대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느냐며 과연 토레스 판사가 OD의 문제를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녀가 OD의 고객에 대한 판매를 다른 기관 구매자에 대한 판매와 같은 범주에 묶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리플이 과거에 물론 2020년 SEC로부터 기소를 당한 이후에는 기관에 대해서 XRP를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관에 대한 리플의 XRP 판매를 OD의 고객에 대한 기관 판매와 동일시해서 통틀어 기관에 대한 판매는 증권 거래라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리플은 이번 반박문에 OD의 판매가 증권 거래가 아님을 설명하는데 많은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될 겁니다. 과연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에서 이 실수를 시인하고 OD의 판매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리플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반박문에 의하면 리플은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이후에 미국 내 OD의 고객에 대해서는 XRP를 브리징 통화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사용해 왔고 미국 밖에 있는 OD의 고객에게만 싱가포르 자회사가 싱가포르 현지 허가 아래 XRP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만약 토레스 판사가 미국 내에서의 ODL 사업에 XRP 사용 영구 금지 결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XRP 레저와 이더리움 베이스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ODL 사업을 XRP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내에서 조만간 규제 확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규제 안에서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입장은 그렇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플의 ODL 사업이 미국 내에서 영구 금지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은 미국 밖에서 계속해서 ODL 사업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한 트윗 사용자는 토레스 판사의 미국 내 사업 영구 금지는 50% 정도의 확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리플이 토레스 판사가 미국 내에서의 영구 금지 사업 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ODL 사업이 XRP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도 ODL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1XRP로 처리해야 할 송금 단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XRP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가 제시한 벌금 금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내 사업 영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약 15,000여 명의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 방식이 투자자가 직접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야 하는 비권유 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 정책이 바뀌게 되면 많은 증권 브로커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그 시점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모건 스탠리에 의한 이런 정책이 변화가 되면 타 투자 기관 역시 정책이 변화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이 급속도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